바이스톰입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8강 중국과의 경기 다들 보셨습니까? 경기도 경기지만 경기 이후에 중국 반응이야말로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대회 10일차를 맞이하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현재 우리나라 선수단은 금메달 30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60개로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라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최국이기도 하고 아시안게임에서는 늘상 1위를 차지하는 중국보다는 3위인 일본과의 경쟁이 항상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유독 중국이 한국에게 밀리는 스포츠 종목들이 있고 쓸데없이 광분하는 종목도 존재하는데요. 일명 공한증. 중국이 한국에 가진 두려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중국이 흥분하는 종목은 바로 축구이죠. 이번 경기에서도 심지어 주최국 어드밴티지를 가졌음에도 한국 대표팀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중국 대표팀인데요. 중국 포털 바이두는 중국과 한국의 축구 대결은 중국 축구 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주제이기에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8강전은 큰 관심을 끌었지만 디펜딩 챔피언 한국과 대결한 중국은 패배했다 전했습니다. 경기는 팬들의 압도적인 환호 속에 힘차게 시작되었지만 한국 대표팀은 전면전을 펼치며 중국 대표팀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고 한국팀은 중국팀을 거의 제압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경기를 실시간으로 관전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짜요 소리가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여기가 경기장인지 식물원인지 모를 고요함마저 느껴지게 만든 우리 대표팀의 압도적인 실력이었습니다. AFP통신도 이를 아주 깔끔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육상에서는 선전했지만 축구 대표팀은 또다시 실패했다면서 한국 대표팀에 쫓겨났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국 언론들, 신화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중국 매체들은 이제는 분노를 넘고 망연자실도 넘어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인 해탈 상태였는데요. 신화통신은 한국이 전반전과 후반전을 모두 주도했고 중국은 단 한 번도 슛다운 슛을 성공시키지 못하였다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의 대안 주르제비치 감독은 우승을 자신했지만 한국은 너무 강한 팀이었다고 말한 부분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 포스터뉴스는 한국을 상대로 기적은 없었다면서 예선을 조 1위로 통과해 기세를 올렸지만 더 강력한 한국을 만나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으며 예선을 무려 21골 1실점으로 통과해버린 한국팀에게는 역부족이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중 우리 대표팀의 두 번째 득점 이후에 자국 골키퍼와 수비수들 간에 볼썽사나운 다툼이 벌어진 것을 꼬집으며 중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졌다고 비난했는데요. 아울러 바이두는 이 경기가 정말 참혹했던 이유는 아예 대놓고 내려서서 수비만 했음에도 그 수비조차 견디지 못할 정도로 밀렸다는 것이며 이번 대회 최고의 팀인 한국과 충분한 투지는 보여주었지만 여전한 실력 차이는 극복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청년일보는 심지어 2대0이라는 스코어가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번 패배는 심지어 아쉽지도 않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사는 점수 차이는 크지가 않지만 양측이 발휘하는 전반적인 기술, 전술적 능력은 완전히 그 수준이 다르며 느린 템포로 경기하는 데 익숙한 중국 대표팀은 맹렬한 한국팀에게 완전히 제압되었으며 반응, 판단력, 정밀한 볼 처리 등 기술적 측면에서도 완전히 뒤처져 있었기에 이번 중국 대표팀의 패배는 아쉽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패배는 아쉽지도 않은 것은 물론 전혀 놀랍지도 않다는 것인데요. 이번 대회 전체 과정과 경기 결과를 보았을 때 중국과 한국 축구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졌다는 현실을 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상대 한국에는 카타르 월드컵을 경험한 선수가 4명이나 있었기에 애초부터 실력차가 컸다는 기사는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부터 시작해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중국은 한국과 4차례 맞붙어 4연패를 당했으며 더욱 당황스러운 점은 그중 3번의 맞대결에서는 득점도 내지 못했고 중국과 한국 축구의 격차는 아시안게임만 보더라도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인데요.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을 보니 그들 역시도 이 처참한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팀 경기를 본다는 것은 축구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달리고 아름다운 패스를 하고 화려한 드리블을 선보이는 걸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대신에 부주의한 백패스, 실수투성이의 롱패스, 상대에게 직접 건네주는 짧은 패스를 볼 수 있다. 우리는 또 다음 세대의 선수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 맞지? 경기 전에는 멋지고 무자비하게 경기할 것이라 자랑하더니 경기 후에는 이 얼마나 불편한 상황인가. 오늘 국경일인데 설날엔 베트남에 지더니 국경일엔 한국에 패하고 대단하다. 무슨 기적을 말하는 거야? 한국은 세계에서 싸우는 팀인데 IQ가 100 미만인 사람들이 모여 축구를 한다면 지금 중국 대표팀의 모습일 거다. 앞으로 남자 대표팀 경기 있거든. 중국 본토팀 말고 홍콩 팀을 대표로 내보내자. 중국 대표팀 해체 요구가 거세다. 남자 대표팀은 한 달간 석탄 채굴 시켜라. 하루빨리 대표팀 해산시키고 인민들에게 해명하라. 이 대표팀 운영할 돈으로 차라리 개를 좀 키우는 게 낫겠다. 여기에 더해 더욱 잔혹한 현실은 2026년 월드컵 예선 첫 홈경기에서도 중국팀이 한국과 맞붙게 된다는 점이며, 이 한국 대표팀에는 한국 최고의 선수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이 월드컵 예선에서의 실력차는 더욱 참혹할 것이라는 중국 매체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 대표팀의 패배를 두고 중국 언론들이 가장 충격을 받고 한국과의 격차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부분은 바로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에이스 이강인의 존재와 대표팀 운용에 있었습니다. 바이두는 한국이 이번 중국 대표팀과의 8강 토너먼트 상황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 이강인을 벤치에 앉히고 시작한 것은 지금 중국과 한국의 축구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기사를 전한 샤오난 기자는 한국과 중국 축구의 엄청난 격차에 대해 전하면서 한국팀이 파리 생제르맹 선수와 분데스리가 선수를 벤치에 앉힐 수 있는 사치를 누리는 것을 보면 중국과 한국의 축구 인재 보유량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으며, 중국은 이제 겸허히 한국과의 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매체 차오뉴스는 그림 같은 프리킥을 골로 연결시킨 홍현석 선수를 주목하면서 중국과 한국 대표팀의 힘의 차이가 크다며, 한국 미드필더 홍현석, 이한 선수가 중국 남자 축구 아시안게임 대표팀 전체보다 더 가치 있는 선수라 전하고 있습니다. 38,000명의 팬들의 환호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고, 한국팀은 초반부터 강력한 미드필더 장악력으로 경기를 주도했으며 중국 수비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는 기사인데요. 골을 넣은 두 선수는 벨기에 헨트 소속의 선수와 카타르 월드컵을 경험한 선수인데, 더 기가 차는 부분은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과 분데스리가의 정우영이라는 기사는 그들은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경기를 지켜보며 수다를 떨고 웃고 박수치며 팀원들을 응원하고 있었다는 점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팬들의 반응에서도 양팀 간의 격차를 느낄 수 있었다는 기사는 파리 생제르맹의 열렬한 팬들이라는 일부 중국 사람들이 중국을 응원하기보다는 이강인이 이 경기에 나온다는 것에 흥분하여 그들의 우상인 이강인의 사인을 받기 위해 취재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아직까지는 컨디션을 조절 중인 것으로 보였던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도 계속 실시간 보도가 이어지며 파리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식을 전하는 카날 서포터즈는 이강인의 한국팀이 아시안게임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고, 이강인은 30분간 출장했다면서 경기 하이라이트를 트윗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컬처 PSG도 아시안게임은 한국의 준결승 진출로 좀 더 길어질 예정이며, 이강인은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중국에 머물게 되어 그 사이 그가 2번의 파리 생제르맹 소속팀 경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강인이 뉴캐슬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와 렌과의 리그 경기에 나올 수 없게 되어 아쉽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이강인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기를 바라야 한다면서, 우승을 하게 되면 선수의 병역 의무 기간이 18개월에서 단 3주로 단축되기에 그렇다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마 많은 분들도 저처럼 편파 판정이나 중국 선수들의 험악한 플레이 같은 것을 우려하셨을 텐데, 의외로 주심의 진행은 요즘 크게 비난받는 프리미어리그 심판들보다 깔끔했고, 중국 대표팀도 조금 더티하게 나오긴 했지만 자신들의 선배들처럼 의룡타가 장렬할 만큼의 더티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비를 걸지도 못할 만큼의 현격한 실력 차이도 한몫했을 테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경기에서의 가장 큰 소득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울러 홍콩이 이란을 잡는 대이변이 일어나고 북한과 혈투 끝에 일본이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면서 결승 상대는 홍콩 또는 일본이 될 것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대표팀은 우리 준결승 상대인 우즈베
우즈베키스탄에게 집중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중국은 애초에 우리보다 약팀이기에 뭐 이겼다고 통쾌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중국은 한 번씩 어이없는 자신감을 보일 때마다 그들이 잃어버린 현실 감각을 되찾아주기 위해 살포시 눌러주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수준의 팀이죠. 그리고 우리 대표팀의 훌륭한 선수들도 그렇지만 우리 대표팀의 감독에게도 주목이 되는데요. 선수 시절에도 가진 실력을 월드컵과 같은 큰 대회에서 보여주지 못해 참 많은 욕을 먹었던 현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 하지만 그는 선수 생활 마지막에 2002년 월드컵에서 최고의 모습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표팀을 준비하면서도 이제는 감독으로서 중국과의 평가전, 선수 차출, 전술 등을 비롯해 많은 비난을 당한 바 있는데요. 그렇지만 막상 조별 예선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결과와 선수들의 환상적인 로테이션을 선보이며 그 어떤 감독보다도 잘 해내고 있는데요. 2002년에도 직전까지 왕창 욕먹고 멋지게 날아올랐듯이 이번에도 욕은 충분히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가 2002년 월드컵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우리 선수들 모두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이 대회의 금메달을 선사하는 멋진 감독으로 기억되길 바라는데요. 한일 월드컵 폴란드와의 1차전에서 우리 월드컵 역사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골을 넣고 우렁차게 포효하던 레전드 황새 황선홍 선수를 잊을 수 없기에 그가 감독으로서도 새로운 비상을 하는 이번 아시안게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